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혁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데요. 이곳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문화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에듀테인먼트 분야에서 대중을 사로잡은 콘텐츠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최신 문화 트렌드를 여러분께 낱낱이 소개해드릴게요. 트렌드란 움직이는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과 트렌드가 만나면 앞으로 패션의 물결이 나아가고자 하는 유행 스타일을 의미하고, 식생활 트렌드라면 먹을거리에 대한 흐름을 의미하죠. 이렇게 의식주에 관한 각종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트렌드 세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문화 트렌드 세터가 되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를 둘러싼 문화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3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3 광주 에이스 페어의 에이스는 아시아 콘텐츠 앤 엔터테인먼트의 줄임말인데요. 국제적인 행사답게 이른 아침부터 전시회장을 찾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겐 문화 콘텐츠 산업 트렌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참가 기업에겐 기술 교류, 해외 시장 개척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코트라, 그리고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주관하는 광주 에이스 페어는 국내 주요 영상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이를 위해 400여 개의 전문 업체가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 미디어 관련 기관들이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 광주 에이스 페어 개막을 선언합니다. 콘텐츠 전시회라고 해서 단순히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에이스 페어는 방송,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산업을 전시하는 전문 전시회입니다. 우리 전시회에는 전 세계에서 약 404개 기업이 한꺼번에 참가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기업은 약 193개, 해외 기업이 211개의 기업이 참가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생산된 문화 캐릭터 상품이 수출 상품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이곳,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인데요. 커다란 수조 안에는 작고 귀여운 금붕어들이, 물 밖에선 금붕어를 잡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금붕어를 낚아올리는 아이들. 낚싯대가 아닌 작은 뜰채지만 프로 낚시꾼처럼 능숙하게 고기를 잡아내더라고요. 2, 1, 그만! 자, 보겠습니다. 둘, 넷, 여덟 마리 잡았고요. 자, 그리고 둘, 넷, 여덟, 9마리! 잡은 물고기는 정해진 수만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짜릿한 손맛도 느끼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낚시의 재미는 바로 이런 것이겠죠? 물속에서 재빨리 헤엄치는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노하우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수면 위에 올라온 물고기를 잡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물속에 뜰채를 넣었다 하면 금붕어들이 달라붙은 듯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낚시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죠? 예, 봐봐. 이겼지?
낚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는 이곳에선 미니 낚시 체험을 통해 어른들만의 문화로 여겨졌던 낚시를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인데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결과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네, 물고기 잡는 체험이에요. 해서 물고기를 많이 받아서요. 금붕어 2마리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낚시를 안 해봤는데 금붕어를 직접 잡아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행사장 한가운데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드럼 소리. 리듬을 따라가 보니 멋진 드럼 콘서트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드럼 연주. 그런데 일반적인 악기라고 하기엔 뭔가가 조금 다릅니다. 드럼과 연결된 컴퓨터와 모니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 많은 좋아하는 곡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면은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맞다 틀리다를 바로 게임처럼 판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악기를 게임하듯이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악기와 IT 기술의 만남, 드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장치입니다. 먼저 드럼으로 배우고 싶은 곡을 선정하면 모니터에 악보와 가상의 드럼이 나타나고요. 곡에 맞춰 드럼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악기의 위치와 박자가 표시됩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드럼 연주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초보 도전자가 용감하게 드럼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를 언제 치냐면 하나, 둘, 셋 할 때 동시에 치는 거야. 그렇지? 봐봐. 밟아. 오케이. 누르고 있어. 간단하게 기초 동작만 익힌 다음 바로 연주를 시작해 볼까요? 둘, 셋, 넷. 이제 한 번. 처음에 어색한 모습을 보이던 남학생은 곡이 끝날 때쯤엔 어느새 스틱을 쥔 모습에서 자신감이 엿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한 여학생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했는데요. 오, 잘한다. 생애 첫 드럼 연주. 조금 서투르지만 음악에 맞춰 드럼을 두드리는 표정은 즐거워 보이죠? 스마트한 기술이 융합된 음악 교육은 이렇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먼저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스크린 드럼 쳐봤는데 어땠어요? 이런 드럼 처음 쳐봤는데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재밌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쉽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안 해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의 연주 실력 한번 들어보시죠. 오케이. 몸을 움직여서. 판타스틱 나서 판타스틱. F. 판타스틱이에요 이게. F가 아니라. TV 화면 앞에서 춤을 추는 아이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동작에 취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작 인식 게임입니다. 컨트롤러와 같은 장비 없이 몸을 직접 움직이며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사용자의 얼굴과 동작을 센서로 인식해 게임 속 아바타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특수 카메라와 3차원 공간을 인지하는 깊이 측정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세계는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형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하는 게임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미래 게임 안에 들어가 오감으로 느끼면서 하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한 3D 영상물을 감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이들 위한 힐링 애니메이션입니다. 힐링이라는 거는 저희 나라에서
뭐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잠을 잘 때 행복하게 자야 되는데 어른들의 제일 고민이 어떻게 하면 어린이를 빨리 잠들게 할까 또는 행복하게 잠들게 할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용 힐링 애니메이션입니다. 들어가시죠. 저 끝에 앉아주시고요. 영유아들을 위한 3D 힐링 애니메이션. 일반적으로 3차원 영상이 보다 자극적이고 실감나는 효과를 위해 사용했다면 그 반대로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기 위해 3D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요. 천천히 그리고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으니 마치 깊고 고요한 바닷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 천장에 영상을 쏘아서 잠들기 전에 감상한다면 스르륵 눈이 감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잠잘 때 보는 거라고 들었는데 3D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편안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주 에이스페어에선 기업 간 수출 상담회가 운영됐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수출 상담 신청 건수만 해도 약 1,600건.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부분에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이 증명됐습니다. 작년의 경우 상담회 부수가 30개였다면 올해는 50개 부수로 확장됐는데요. 상담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수출 성과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회에선 국내 기업 간의 매칭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과의 1:1 매칭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광주 에이스페어에선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시장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스 한쪽에서 게임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모니터를 보며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오락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임기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요즘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작품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패션, 코디, 댄스가 가미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서 충분히 이제 게임상에서도 리듬 게임을 통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저희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만남.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 게임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재밌는 점은 게임 캐릭터들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 속에서 볼 수 있는 음악과 댄스를 게임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일단 미리 한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네가 거기에 맞춰 딱딱 하면 돼. 그리고 점프라는 게 있어. 하트 2개가 합쳐져. 딱 합쳐질 때 딱 누르. 이거 미리 보여주는 거야 이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며 내가 예쁘게 꾸민 캐릭터의 춤과 노래에 맞춰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눈으로만 볼 수 있던 화면 속 게임 아이템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캐릭터들하고 직접 게임해보니까 재밌어요. 강속구를 날리는 투수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스포츠 영상 콘텐츠 부스에선 투수 체험이 한창이었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야구공을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던진 공이 어떤 궤도로 움직였는지 피칭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투수 체험은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참여 연령이 꽤 다양한 곳을 발견했는데요. 역사 영상 콘텐츠 부스에서 진행하는 먹글씨 나눔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한글. 한글의 예술성을 더한 먹글씨가 즉석에서 탄생하는데요. 원하는 단어나 문구를 전문가들에게 알려주면 먹글씨 전문가들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작품을 요청드려봤는데요. 쓱쓱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에 그림 같은 글자가 나타나죠. 무한상상 지식개발 무지개가 멋진 스타일로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엔 항상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작은 비행기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공중으로 던지자 아이들의 머리 위를 한참 동안 날아다닙니다. 미니 프로펠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모터와 건전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경량 전동 비행기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5초 동안 충전하고 어떻게 1분 동안 나나요? 이 충전기는 건전지가 AA 건전지 3개가 들어있고 배터리의 힘으로 이게 슈퍼 콘덴서라는 콘덴서야. 모터가 달려있고 프로펠러가 돌거든. 그래서 한 5초 충전하면은 한 30초에서 많게는 1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우드락 전동 비행기야. 아이들이 보다 비행기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 작은 비행기에도 참신한 기술이 숨어 있었는데요. 비행기를 날리며 활짝 웃는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놀면서 배움을 얻는 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2013 광주 에이스 페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콘텐츠 정보들이지만 이렇게 한 번에 살펴보니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녀들의 관심 콘텐츠부터 부모님의 관심 콘텐츠까지 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트렌드를 선별해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서 좀 좋았어요. 각 방송국마다 많이 보고 그 방송국의 특성을 알 수 있어서 많이 체험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광주에 이런 큰 축제가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둘러보면서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났었고 주변에 여기 방송사가 있었는데 그곳을 가보니 제가 방송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연 어떤 쪽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상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 콘텐츠의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각을 자극하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융합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